취득세가 중과되네. 세금을 이렇게 2배, 3배 내야 돼? 못 사겠다. 이렇게 포기하지는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은 겁니다. 안녕하세요. 빌딩부부입니다. 오늘은 요즘 고객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요즘 많이 거래되는 특징이 있는 건물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네. 유튜브 통해서 전화가 오시거나 고객분들이 전화 오시면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. 저 서울에 올근생 건물 찾아요. 꼬마 빌딩이요. 2, 30억대 올근생 건물 찾습니다. 많죠?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말 많이 없어요. 왜 많이 없냐면 올해 이제 주택을 규제하면서 주택 수요자 분들이 건물로 많이 넘어왔고 그분들이 이제 건물을 막 구매 연초에 하고 계신데 7월 16일 날 뭐가 터졌냐면 정부에서 규제가 내려온 게 취득세 중과. 그러니까 아파트가 한 채 있고 또 건물을 사는데 건물에 주택이 한 개 층이라도 있다면 그거는 이 가구 주택으로 보고 그 전에 이 가구 주택으로 보는 건 똑같았는데 그거는 동일한데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하겠다라고 나라에서 규제가 내려온 거예요. 취득세 중과가 굉장히 커요. 그 주택 부분에 대한 취득세가 8%, 두 번째일 때. 세 번째일 때는 12%까지 취득세를 중과하겠다는 건데 매매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금액이 뭐 100, 200이 아니고요. 몇천 단위로 달라지기 때문에 손님분들이 안 되겠다. 주택이 안 들어가 있는 올근생 건물을 사야겠구나 라고 해서 올근생 건물이 엄청나게 팔렸어요. 그렇죠. 그죠? 이미 7월 달에 다 소진됐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러면 이제 못 사냐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. 대신 방법이 있다. 포인트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건물을 찾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면 이 정도 알고 이런 물건을 중개인이 소개시켜 줬을 때 그러면은 이런 거는 되나요? 라고 먼저 물어보실 수 있는 그런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최근에 중개한 건물로 예시를 들어보려고 합니다. 지금 본 매물은 상암동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었어요.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공부 내역입니다. 여기 내용을 잘 보시면 그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건물이고 문제점이 뭐였냐면 3, 4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었어요. 밑에는 다 근생이고요. 뭐 음식점부터 우체국, 뭐 세무서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데 3, 4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거래가 좀 미진했다고 할까요? 어떡하지? 난 주택이 있는데 그럼 취득세 중과되는데 라고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거래를 했냐? 계약은 이 당시 이 상태로 계약을 합니다. 매도자분들이 미리 여기를 근생으로 바꿔놓으시면 좋겠지만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? 나 여기서 살 의향이 있는 분이 또 사실 수도 있으니까요. 굳이 미리 하실 필요는 없고 계약 당시는 이 상태였다가 계약을 하시고 계약 특약에다 용도 변경을 해준다라는 내용을 적었는데 여기서 특약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매수자의 요청으로 인해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. 왜냐면 이분은 파실 때 주택으로 세금을 내셔야 되거든요. 매도자분은. 이분이 1가구 1주택자면은 세금 감면을 그러니까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이런 게 주택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셔야 되고 예를 들어 2주택자 이상이면은 또 세금이 굉장히 그건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멸시를 해서 나 이거 근생으로 팔았는데 이거는 안 돼요. 주택으로 간주는 됩니다. 그러니 취득세를 낼 때 이거 근생이에요? 라고 하고 계약서를 볼 때 특약에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냐면 매수자의 요청으로 인해 잔금 전에 매도인은 3, 4층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해주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요. 보통 이런 계약일 때 용도 변경을 하는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을 합니다. 왜냐면 매도자분이 그것까지 다 해주면서 파시는 분들은 없어요. 매도자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? 3, 4층에 임차인이 없으면 다행이에요. 임차인이 있으면은 이제 명도를 해야 되는 이슈가 있고요. 그거에 대해 명도가 가능하다의 여부를 미리 확인을 하셔야겠죠. 그래서 명도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싱크대를 좀 중점적으로 봐요. 주택이냐 아니냐를 지켜보는 부분이 싱크대더라고요. 그리고 도면을 건축사가 이제 다시 그리는데 도면은 왜 그리냐면 안 그릴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신고된 건축 도면이 지금 현황이랑 똑같다 라고 하면 다시 안 그려도 되고요. 다르다 라고 하면 그 도면을 다시 그리는 비용이 좀 추가됩니다. 그리고 그 건축사분이 구청에 신고하는 것까지.
그리고 잔금 전에 건축물 대장이 근린생활 시설로 전환이 되면 그리고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계약을 쓰시면은 주택 취득세 중과 안 되고 올 근생으로 매입하실 수 있는 거고요. 매입을 하고 나서 그 싱크대 없는 그 주택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. 그 부분을 매수자분이 공사하셔가지고 뭐 다시 근생으로 공사하셔도 되고요. 공사하셔가지고 임차를 맞추시면 됩니다. 용도 변경이 모든 건물이 되는 건 아니다. 제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건물에 불법이 있으면 안 돼요. 임차인이 쓰는 공간에 불법이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거나 불법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용도 변경이 안 된다고 보시고 그런 매물은 검토하시면 안 되고요. 가장 중요한 거는 매도하시는 분과 이 중개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이 건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매도자, 소유자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상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어느 정도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소통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. 맞아요. 구체적인 금액은 그 건마다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뭐 철거하고 싱크대 떼고 뭐 하는 거는 건축사마다 견적은 좀 다른데 뭐 500 부르시는 분도 있고 1000 부르시는 분도 있고 해서 토탈 전체적으로 해서 한 5천만 원은 안 드는 것 같아요. 근데 매가 차이는 몇 억씩 차이가 나니까 노려볼 만하다. 위치가 좋은 저평가되어 있는 건물을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용도 변경을 해서 내 건물 가치를 밸류업을 할 수 있구나. 취득세가 중과되네. 세금을 그 2배, 3배 내야 돼? 못 사겠다. 이렇게 포기하지는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은 겁니다. 오늘은 그런 정보 전달 차원에서 영상을 보내드렸고 나중에 더 좋은 내용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죠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, 구독 꾹꾹. 꾹꾹, 꾹꾹. 꾹꾹 뭐야?